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합뉴스나 YTN 이런 데서는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간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간첩이 최근에 체포되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9년도 초라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간첩 사건을 접하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그래도 뭐 국가정보원이 또 한 건 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투칼 자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국정원인데 엄청난 정말 몇천억에 달하는 1조가 넘어가는 그런 투칼 자금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없게 되면 아마 예산이 삭감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금 간첩 잡는 것은 간첩이라는 말도 하지 않거니와 이 국가보안법이 위반된 사람들은 이제는 국정원보다 경찰청으로 넘겨져가 또 사실입니다. 지금 공안국이라는 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있고 뭐 국정원이 그렇다고 손 놓고 간첩 잡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가 많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칼비를 모두 이 정보, 이 간첩을 잡기 위한 정보에 활용되는 그 필요한 자금을 경찰청에 넘겨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해내야 되죠. 물론 공안당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공안국인지 이 공안부서인지 아니면 국정원 공안부서인지 모르지만 합작품일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서 잡았다고 해도 국정원에 확인차 서로 공조했을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웃기는 것은 이 간첩이 북한 탈북민 40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엄청난 큰 정말 대역급 간첩을 잡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암호명이 대호죠. 이 간첩의 암호명이 국화라는 이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옛 북한의 목랑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인이가 주인공이었고 이 목랑꽃이라는 대호를 가진 여성 스파이 간첩이 바로 우인이가 출연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 영화 제목도 목랑꽃이죠. 그런 것처럼 국화라는 대우를 가진 간첩.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고 통일전선사업부나 225국이나 뭐 정찰총국에 훈련을 받고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탈북해서 중국에 나와 있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돼서 또 북한으로 북송됐다가 무슨 함경북도 보위부 비밀 공작원에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요. 흡수돼서 국화라는 인물, 국화라는 암호명을 줘가지고 대우를 줘서 한국으로 위장 탈북시켜가지고 기계 침투시킨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북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가족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친척들에게 돈을 보내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북한 사람들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탈북민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함경북도 국가보위부단 함경도보위부에다 여줘가지고 도보위부에서 그 탈북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도보위부에서도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보위부 요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탈북민들한테 협박 전화를 해가지고 너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친척들한테 해가 될 것이다. 우리 말 들으라. 그래서 뭐 그 탈북자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중국에 나왔다.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협박을 한다고 북한에 들어갈 어처구니 없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은 이 탈북자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북한을 가갔다고 떠들면서도 가지 않는지 못 가는지 안 가는 것인지 간 것은 모르겠지만 이 좌파 유튜브에 나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 갈 때 나는 북한 조선 사람이다.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나는 북한을 지지한다. 나를 북한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떠들던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가려면 이자처럼 중국에 가든지 얼마든지 가든지 뭐 이 임진강을 건너가든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자, 이 좌파 정권에서 나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나 요건을 내달라면 얼마든지 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매번 떠들고 다니고 이것을 또 어떤 그 공중파 이 매스컴에서는 이 여성을 가져다가 이 여성을 데려다가 무슨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조선 여성이다. 잠깐 이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한 인터뷰,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PD 말하는 걸 봤는데 참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어쨌든 갈 수 있으면 이렇게 북한에서 협박을 했다고 가지 않습니다. 중국에 넘어갔다가 그 협박에 못 입어서 북한으로 돌아갔고 그 북한에 돌아간 사람이 다시 북한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비방중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준 사람이 이 국화라는 대호를 가진 송아무개라는 40대 여성. 난 또 무슨 엄청난 훈련을 받고 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 여성은 2018년 태국을 거쳐서 겨우 2018년에 들어왔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체포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왜 군면대에 기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간첩을 잡아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간첩이라고 지금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국가보안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이 탈북민 40대 이 불쌍한 가련한 여성을 잡아가지고 암호명 대호는 국화라는 요란한 이름을 붙여서 기소한 이 공안당국.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더보이브 비밀공장원에서 했지만 난 여기 들어와서 거기에 단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그걸 핑계대고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간첩 활동을 했는지 북한과 연계해서 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 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올 초 체포됐다. 하지만 송 씨는 탈북자 연락처는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 넘겨준 것이고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보위부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민 사회에서도 송 씨는 보위부 실족 압박에 회의감을 느끼고 한국에 정착하려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잡으려면 좀 제대로 된 간첩 집단이 여기도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리고 미군 철거를 주장하는 이런 집단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면서 이렇게 불쌍한 40대 가련하기 짝이 없는 힘도 하나도 없는 이런 여성을 잡아서 간첩 혐의를 씌우지 말고 똑바로 수사하기를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국정원장 그리고 경찰청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중히 항의하는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위부하고 연결돼서 나와 있다가 할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다치겠다고 하니까 중국에 나와 있을 때 붙잡혀가기 싫어서 붙잡혀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러나 들어온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쉽게 들어오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국정원 그리고 우리 경찰 공안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탈북자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해서 큰 압록강, 두만강, 칠보산 그리고 금성 뭐 이런 인물을 줘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은 두만강이라는 대열을 가지고 남조선에 가서 침투해서 우리 지령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는 사람 상당히 많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면회를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회가 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친척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아마 지금 간첩 혐의를 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민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좌파 정부에서 체포해서 기소하니까 민변도 아마 좌파 정부 편이라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민변 변호사들이 좀 나가서 그렇게 가엾고 힘없는 이런 여성들을 좀 변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변호 지금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기사만 보고서는 아직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민변에 의해서 변호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무료 변론을 해줬던 신뢰가 유호성이라는 이 중국 화교 그리고 북한에 많은 자료들을 넘겨준 이런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그 간첩으로 만들었다가 간첩이 그것도 그런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은 맞죠. 그런데 무죄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변호를 했던 변호사와 함께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성이를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그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간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화교였지 중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중국에 나가서 북한을 오락가락하면서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지 그때는
그걸 왜 간첩으로 둔갑을 시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 정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활동 정황까지 무죄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이번 들어간 송 씨라는 이 여성도 저 민변에서 좀 변호를 해주면 또 그리고 그 실제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변호를 하면서 담화를 해주고 좀 보호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만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만나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변이 나선다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